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가 주도주로 복귀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 월별 등락률이 나오는데요. 4월 에코프로가 46% 올랐었고 지금 5월 22% 빠졌다가 요즘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도 4월 상승을 뒤로 하고 5월 밀렸다가 지금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저희는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배터리를 다뤄봤습니다. 놓으면 안 되는 주도주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고, 특히 양극재를 중심으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든 끌고 가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지속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너무 그 반등이 뭐 시작해서 다시 뭐 쭉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폭이 컸던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 같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또 조정도주 한 20-30% 가까이 나오고 또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당분간 양극재 종목들은 뭐 박스권의 흐름이라든지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는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소재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박스권을 뚫고 전고점 뚫고 나간다라는 시점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하락 추세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뭐 PR이 높고 뭐 미리 선반영을 빨리 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산업이 아직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뭐 20-30% 이상씩 계속 나올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동안 또 중국에서 뭐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오히려 재고가 줄고 있다. 뭐 요즘에 줄고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탄산 리튬 가격도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 양극재의 가장 핵심적인 뭐 리튬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광물질들이 가격의 움직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좋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탄산 리튬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저는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뭐 리스크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지금 뭐 리튬 플러스라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고 또 리튬 수급을 어떻게 할지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포스코 그룹 쪽으로 약간 더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만금지구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제 공장이 언제 빨리 지어질지 그 이후에 행보는 어떻게 될지 뭐 리튬을 어디서 가지고 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회사들은 뭐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은데 문제는 이쪽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게 반응이 좀 느리죠. 그리고 사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이쪽 내에서 뭐 리튬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또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오늘 또 강하더라고요.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름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고체 관련된 얘기는 벌써 한 3-4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는데 실험 실단에서 성공을 했는데 아직 상용화를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용 문제 등이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뭐 전고체가 나오면 마치 뭐 다른 그 삼원계라든지 LFP 배터리가 다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아마 최고 사양의 고급차 위주로 먼저 들어갈 겁니다. 워낙 비싸요. 지금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너무 비싸서 예,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가성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력이 계속 발전을 하면 그렇죠. 이 가격도 떨어지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기대감을 먹고 있는 쪽 한 축 테마주 리튬도 지금 포스코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기대감으로 공장이 없고 공장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 테마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는 접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 주시는 걸까요? 뭐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실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예전에 바이오 종목들도 보면 뭐 무슨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더라, 뭐 임상 이상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가가 막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2차 전지는 사업 목적에 이런 것만 추가를 해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나중에 그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가는 다 다시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오히려 이제 뭐 근본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게 뭐 다른 회사들이 근본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근거, 근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이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하시는 게 비중을 좀 높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를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로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뭐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바이오 주식 붐이 있을 때는 물론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아주 많은 비중의 기업은 붐이 일다 보니까 사업 목적을 바이오 쪽으로 새롭게 항암이나 뭐 치매 치료제나 추가를 했다가 결국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사업 목적 변경한 기업들도 꽤 많았죠.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꽤 이 패턴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닷컴 버블을 뚫고 실제로 버블이 아닌 실체를 만들어낸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잘 가려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안전한 전략 측면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기업을 보자 이런 관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LG그룹은 이 배터리 사업을 그동안 20년간 적자를 기록했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사실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산업이라고 일컬어지죠. 중국은 LFP의 강점이 있지만 이 삼원계 쪽은 정말 이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입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만 추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 어떤 걸 보시는지요? 일단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반해서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 그 외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조정을 잘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으로 도전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LNF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는 이 세 종목 정도 계속 뭐 마음에 드시는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좀 저는 코멘트를 좀 하기는 좀 그렇고 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업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주가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게 싸고 어떻게 계산하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영역이 어떤 게 있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안에 보면은 뭐 사실은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지주사죠 사실은 에코프로 BM의 지주사인데 이게 그 안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에코프로도 좋은 흐름을 갈 수 있는데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설왕설래가 많은 종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안전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급등락을 노리시면 사실은 에코프로를 하시는 게 맞고 그게 조금 에코프로 BM은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나머지 이제 그 2차 전지 내에서
또 봐야 될 파트가 저는 이제 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업체들도 여전히 봐야 되고 거기서 탑픽은 성일 하이텍을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KC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은 반등 추세가 더 나오면서 전고점 이상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SK 그룹주, 예, 배터리 관련 사업을 가지고 있는 뭐 동박이 SKC고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쪽이죠. 네, 근데 SKC는 지금 또 하나가 분리막만 하는 게 그러니까 동박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본업에서 이제 그 자회사인 SK 넥슬리스 말고 이제 본업에서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음극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쪽을 약간 더 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생태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폐배터리까지 성일 하이텍 탑픽으로 오늘은 새롭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요 인물. 이제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익숙한 얼굴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불린다면서요. AI의 아버지? 오픈 AI CEO입니다. 샘 올트먼인데 금요일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투어 하기로 하고 한 1,000명 정도 규모로 이런 대담 예약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끝났대요. 조기 이제 마감이 됐다고 하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일단 기대감으로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요즘 좀 강한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전히 뭐 AI는 한번 올해 초에 워낙 그 주가들을 한 번씩 다 아웃퍼폼했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움직였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쉬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나마 좀 움직였던 게 마음 AI가 좀 많이 움직였다가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제일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 AI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성형 그 AI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라 이제 약간 번외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발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텐데 그래서 공동의 뭐 서버를 구축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지금 빙이라든지 뭐 바드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뭔가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마음 AI가 그나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도 여전히 좀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정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는 뭐 위세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아직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좀 마음이 가는 건 마음 AI 정도가 마음이 간다. 지난번에 그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마음 AI의 마음이 간다. 라임을 딱 맞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 딱 지정을 해준다는 건 지금은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 근데 앞으로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들은 이제 옥석 가리게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마음 AI를 이 관련 소프트웨어 쪽 탑픽으로 꼽아주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선별 수주 한국 조선. 워낙 이제 우리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서 돈 되는 것들을 이제 골라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수주량 세계 2위. 신조선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파는 중고선가 아니고 새롭게 팔 수 있는 이 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조선 반도체가 사실 올해까지는 아주 막 큰 아웃퍼폼은 아니지만 내년에 아주 크게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요즘 그 조선이
한 번씩 이제 급등을 하고 조선 기자재 쪽도 따라서 오늘은 조금 시세가 나오는 듯합니다. 다만 전통 조선 기자재 쪽의 시세가 과거에 이 회복 사이클에 막 신고가 몇십 배 올랐었던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매수의 기회가 남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들기는 마음으로 조선주를 보고 있죠,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조선주 보면 지금 수주량 증가에 따라서 원래는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수주량에 비해서 주가는 느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느리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그럼 수주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수주 물량들은 이제 해소가 되고 새로운 이제 좋은 수주 물량들이 작년부터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배를 건조하는 동안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뭐 2차 전지나 뭐 지금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숫자를 확인하면 오히려 뒤늦게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라는 게 선행성으로 움직이는데 조선주는 약간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된통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전에 깡통 수주의 여파가 2년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주 물량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지금은 주로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초대형 뭐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돈이 좀 되는 쪽으로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고 뭐 중국에 밀려서 2위가 된 거가 문제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중국 얼마 전에 프랑스랑 딜하면서 프랑스에서 배 엄청 주문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벌크선이랑 그냥 컨테이너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고부가 성과가 LNG선인데 그건 한 80% 이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하고 있죠. 주척 빼고 LNG. 다 우리나라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LNG 관련돼서 아직은 공기를 다 못 맞추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쪽에서 발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그래서 보통 한 3년, 뭐 2년 반에서 3년 정도 안에 이제 배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최근에 뭐 제일 빨리 한 게 3년 6개월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중국도 기술력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쫓아오기에는 조금은 아직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게 지금 계속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흑자 전환이 정말 오래 찍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흑자 전환 코앞이다라는 게 벌써 한 1,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로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잘 가지는 못하지만 긴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 관심권에 놔야 하는 섹터라고 보셨습니다. 투자의 관점은 조선소를 볼까요? 아니면 기자재를 볼까요? 지금은 조선주들도 뭐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데 조선 기자재들도 이제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도크가 풀로 차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부품은 계속 수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조선 기자재 관련된 뭐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 영업이익은 받으면 올라가겠죠. 매출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어떤 회사죠? 세진중공업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부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배의 일정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듈 같이 이제 납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업력이 꽤 있고 지금 그 선대 회장과 그 다음 경영진으로 교체도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꾸준하게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광밴드 같은 피팅 밸브 업체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 세진중공업은 아직 조금 그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한 이력이 있는 이제 업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이제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